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침실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으나 20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된 밀실 살인사건 백작 부인 알베리카 필로 델라 토레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10일 아침 이탈리아 로마의 북부도시 올지아타. 이날은 백작 부인 알베리카와 그녀의 남편 피에트로 마테이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부부의 별장에 사람들이 모여 저녁에 열릴 부부의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별장이 있는 이탈리아 올지아타는 로마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로마의 상류층과 귀족들 그리고 부유한 부자들이 모여 사는 폐쇄적인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명성대로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즐비했고 수영장이 딸린 고급 저택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백작 부인 알베리카는 남편 피에트로와 2명의 자녀들과 함께 올지아타의 대저택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부는 이곳에서 많은 수의 하인과 보모 그리고 개인 교사들을 두며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날 아침 일찍 부모는 부부의 2 자녀인 아들 만프레디와 딸 도미틸라를 깨웠고 아이들을 아래층으로 데리고 가서 아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같은 시간 남편 피에트로는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내 알베리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피에트로는 방에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아내 알베리카의 이마에 키스한 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2 아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남편 피에트로는 오전 8시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알베리카의 남편 피에트로는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취급하는 비아니니 인더스트리의 CEO였기 때문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같이 회사로 출근했으나 그 누구보다도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피에트로는 출근하면서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4명의 정원사에게 저녁까지 준비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 알베리카는 막 침대에서 일어나 하녀에게 아침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방 안에서 식사하며 출근하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내려온 아내 알베리카는 하인들이 오늘 저녁 파티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딸 도미틸라가 알베리카에게 달려가 토스트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알베리카는 아이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고 토스트 기계를 이리저리 만지며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귀한 여성 알베리카가 토스트 기계를 쉽게 고칠 리가 없었습니다. 짜증이 난 알베리카는 하인을 불러 이 고철덩이를 빨리 고치던지 아니면 새로 사든지 하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하인에게 화를 푼 알베리카는 아이들에게 잠시 놀고 있으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샤워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보모는 아이들이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딸 도미틸라가 보모에게 엄마 방에 자기가 제일 아끼는 브로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함께 브로치를 가지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쯤 도미틸라는 보모와 함께 백작 부인 알베리카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백작 부인 알베리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보모와 도미틸라는 문을 열어달라고 큰 소리로 부인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보아도 방문이 열리지 않자 보모는 부인이 안에서 쉬고 있거나 샤워하고 있어서 소리를 못 들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보모는 도미틸라에게 이따 다시 오자고 말하며 발걸음을 돌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30분 부부의 저택에 일꾼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저녁 부부의 결혼기념일 파티를 위해 행사장을 세팅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행사준비 감독관은 하인 중 1명에게 집 주인을 뵙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인은 즉시 보모에게 달려가 업체에서 왔다는 것을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보모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이 도착했다고 백작 부인 알베리카에게 이야기해 주었으나 이상하게도 방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후 부인의 2 자녀까지 찾아와 방문을 두드렸으나 여전히 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모는 전날 백작 부인에게 이 시간에 업체에서 방문할 것이라고 사전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항상 매우 정확하게 시간을 엄수했던 백작 부인 알베리카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자 보모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보모는 즉시 알베리카의 방 내부 전화기에 전화를 걸었지만 백작 부인은 내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이 든 보모는 어쩔 수 없이 실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마스터키를 사용해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모가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앞에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모는 방 안에서 팔을 벌리고 대자로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작 부인 알베리카를 발견했습니다. 알베리카의 얼굴은 천으로 덮여 있었으며 바닥엔 그녀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깜짝 놀란 부모는 비명을 지르며 즉시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아이들이 끔찍한 장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시 부모는 별장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들을 호출하였고 이어서 구급차와 경찰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뒤 부부의 가장 친한 친구 미켈레 피노키가 이 끔찍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켈레는 즉시 친구 피에트로 마테이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 알베리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고 다른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놀란 피에트로는 친구 미켈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친구 미켈레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며 빨리 집에 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황한 남편 피에트로는 즉시 기사에게 집에 갈 준비를 하자고 말하고 황급히 회사를 떠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피에트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많은 수의 경찰들과 의료진들이 자신의 별장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놀란 피에트로는 지나가는 경찰 한 명을 붙잡아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은 남편 피에트로에게 누구시냐고 물어보았는데 이 말을 들은 피에트로는 짜증을 내며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남편 피에트로에게 아내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남편 피에트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은 남편 피에트로를 진정시키며 아이들은 무사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었던 친구 미켈레 피노키도 피에트로의 손을 붙잡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오후 1시쯤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별장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나드는 것을 문제 삼았고 즉시 수사 인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후 검시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백작 부인의 시신을 검사했습니다. 초기에 수사관들은 백작 부인 알베리카가 목욕하고 나오다가 실수로 넘어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검시관은 백작 부인 알베리카가 사망 직전 동기로 머리를 맞았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백작 부인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더 자세한 증거를 얻기 위해 즉시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추가적인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검시관은 백작 부인 알베리카의 사망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이며 당시 그녀는 동기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검시관의 말대로라면 부인 알베리카는 동기의 머리를 맞은 이후 교살당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현장엔 투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희생자 알베리카는 자신을 죽인 범인을 알고 있거나 혹은 그녀가 반격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은 알베리카의 방에서 그녀의 값비싼 보석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백작 부인의 방은 부인의 사생활을 위해 별장의 가장 조용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방은 완벽하게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별장에는 보안 카메라가 질비했지만 그렇게 난공불락은 아니었습니다. 백작 부인의 방 뒤쪽으로 작은 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이용하면 보안 카메라를 피해 부인의 방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범인은 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확실했고 덕분에 눈에 띄지 않게 백작 부인의 방에 접근했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백작 부인의 방 근처에 있었던 경비견들이 짖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은 백작 부인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별장 내부를 손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일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유력한 용의자로 백작 부인의 남편 피에트로를 의심하였고 그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피에트로는 철통같은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부부의 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모든 직원을 소환하여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 중 특별하게 의심가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최근에 별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직원인 필리핀 출신 22세의 마누엘이라는 직원을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직원 마누엘이 당시 백작 부인의 미움을 사서 별장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그를 추궁했습니다. 실제로 직원 마누엘은 백작 부인 알베리카에게 결혼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돈을 빌렸는데 안타깝게도 마누엘은 부인의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마누엘은 부인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고 화가 난 백작 부인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별장에서 무급으로 일하라고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마누엘은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며 부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백작 부인 알베리카는 돈은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즉시 직원 마누엘을 해고해버렸습니다. 해고당한 마누엘은 별장의 열쇠와 물품들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경찰은 마누엘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궁했으나 그는 사건이 발생한 1991년 7월 10일 오전 11시 30분에 올지아타에 있는 다른 별장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마누엘은 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별장 직원의 아들인 로베르토 자코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마약 문제가 있는 청년이었고 전과 기록이 있었으나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부부의 별장에 아르바이트하러 자주 방문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백작 부인이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부인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별장 직원의 아들인 로베르토와 백작 부인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초점을 맞춰 자극적인 기사를 써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별장 직원이었던 필리핀 출신 마누엘과 별장 직원의 아들 로베르토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압수했는데 이상하게도 두 남성의 옷에서 모두 피가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DNA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옷에서 발견된 혈흔의 주인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두 남자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1991년 가을, 당국이 백작 부인 알베리카의 살인사건의 수사를 종결시키면서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보였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알베리카 필로 델라 토레는 1949년 4월 2일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작과 공작 부인의 딸로 태어난 귀족 여성 알베리카는 로마 상류 사회에서 부유하고 럭셔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알베리카는 알폰소라는 귀족과 결혼하였으나 금세 이혼하였고 1981년 7월 10일 알베리카는 파테에서 만난 사업가 피에트로 마테이와 재혼했습니다. 알베리카는 첫눈에 피에트로와 사랑에 빠졌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알베리카는 아들 만프레디와 딸 도미틀라라는 두 아이를 낳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상류층 귀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백작 부인 알베리카는 1991년 7월 10일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자신의 방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알베리카의 남편 피에트로뿐만 아니라 부부의 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이탈리아 비밀정보국의 자금 스캔들이 신문 일면에 등장했습니다. 미켈레 피노키라는 이탈리아 정보국 수장이 정보국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고 미켈레는 경찰의 눈을 피해 잠적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미켈레 피노키는 백작 부인 알베리카의 죽음을 남편 피에트로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부부의 친구였습니다. 당국은 미켈레가 정보국의 자금을 빼돌린 당시에 백작 부인 알베리카의 스위스 은행 계좌가 개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백작 부인 알베리카의 스위스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송금된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당국은 미켈레가 백작 부인의 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작 부인 알베리카의 생일 때마다 친구 미켈레가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사실 때문에 자금을 빼돌리는 데 협조한 대가로 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이후 백작 부인의 요구가 점점 심해지자 친구 미켈레는 사건 당일 아침에 백작 부인을 살해하고 가장 먼저 남편 피에트로에게 연락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장에 친구 미켈레가 가장 먼저 도착한 것도 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백작 부인이 죽기 전 결혼기념일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남편 피에트로가 회사로 출근한 것도 의심했습니다. 당국은 백작 부인 살인사건이 남편 피에트로와 그의 친구 미켈레가 함께 정보국의 자금을 빼돌린 것을 숨기기 위해 비밀을 알고 있는 백작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이 친구 미켈레가 남편 피에트로와 공모한 범죄라고 확신하고 피에트로의 전 재산과 사업체 그리고 은행 계좌를 샅샅이 뒤졌으나 남편 피에트로가 공범이라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7월 25일 도피 중이던 친구 미켈레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탈리아로 송환된 미켈레는 횡령한 자금은 친구 부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당국은 남편 피에트로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도 수년 동안 그를 몰래 감시하며 남편 피에트로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편 피에트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에트로는 계속해서 다시 수사해달라고 당국에 의뢰하였으나 그의 요구는 매번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15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07년 1월 남편 피에트로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아내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조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고 수사 인력도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뒤인 2008년 5월 최신 DNA 분석 기술 덕분에 당시 백작 부인 알베리카의 얼굴을 덮고 있던 천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사관들은 검찰청 기록 보관소에서 창고에 방치된 녹음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녹음 테이프는 사건 발생 2달 후인 1991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부의 별장에서 일했던 필리핀 직원 마누엘의 전화를 도청한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당시 직원 마누엘은 보석상과 통화를 했는데 그는 보석을 해외에 팔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금색 목걸이와 토파즈 반지를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백작 부인의 방에서도 금색 목걸이와 토파즈 반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백작 부인의 보석을 훔친 사람은 마누엘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 통화는 당시 마누엘을 의심하고 있었던 수사관들이 도청한 테이프였으나 어처구니없게도 당시 수사관들은 이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즉시 당국은 필리핀 출신 마누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고국인 필리핀에 주기적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 강제로 구속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마누엘의 DNA와 백작 부인 알베리카의 방에서 나온 DNA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현장에서 발견된 DNA는 용의자 마누엘의 DNA와 일치했고 수사관들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마누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누엘은 처음엔 모비권을 행사했으나 몇 시간 뒤 그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하며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마누엘은 사건 당일 백작 부인에게 다시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그녀의 방에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마누엘은 화장대 위에 놓인 부인의 목걸이와 반지를 보고 충동적으로 보석을 훔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백작 부인 알베리카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는데 백작 부인은 마누엘을 보자마자 여기가 어딘데 들어오냐고 소리쳤습니다. 놀란 마누엘은 소리를 지르는 백작 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문을 잠근 뒤 지붕을 통해 백작 부인의 방에서 탈출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마누엘은 백작 부인의 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며 처음부터 부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법원은 마누엘이 처음부터 백작 부인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11년 결국 법원은 마누엘에게 과실치사죄로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피에트로와 그의 아들 만프레디는 법원의 판결에 분노했고 아들 만프레디는 아버지의 목숨을 건 싸움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2012년 1월 30일 피에트로와 그의 딸 도미틸라 그리고 아들 만프레디의 주도로 백작 부인의 이름을 딴 알베리카 필로델라 토레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의 법률 지원과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10월 10일 마누엘이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마누엘은 2027년에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모험수라는 이유로 감형되어 겨우 10년 만을 복역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 피에트로는 아내를 죽인 살인마가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이었는지 마누엘이 석방되기 9개월 전인 2021년 1월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피에트로는 한평생 사랑했던 아내 알베리카의 옆에 안치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